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예표 변호사입니다. 파산 절차 종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잔여재산, 즉 관제인이 환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리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에 대한 효과. 파산관제인이 임무는 종료합니다. 파산 선고 전에 제기되어 파산 선고에 의하여 중단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에 의해 수개되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당연히 수개하고, 수개된 것은 파산 종료에 의하여 다시 중단한 후 채무자가 수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과. 본래 파산 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파산 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고, 그러한 경우 법 557조에 의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행하여진 경우는 중지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 때에는 실효되고, 파산 채권에 관하여 면책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결국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게 됩니다. 다만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이 종료되더라도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죠. 그렇죠?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죠. 법은 면책 신문기일을 채권자 집회 또는 채권 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거에는 파산 종료를 위한 집회 또는 20회지에 대한 채권자 집회와 면책 신문기일을 병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면책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후 신문기일부터 30일간의 이의기간을 부여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현재 면책신문기일을 지정하는 대신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면서 이견 청취기일을 파산 종료에 대한 집회 또는 20회지에 대한 채권자 집회와 같은 날로 지정하고 양자를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의견 청취기일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제인에게 적어도 의견 청취기일 일주일 전까지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해야 하고, 파산관제인은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된 의견 청취기일에서 법원은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출석한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석한 채권자의 진술 내용 또는 의견 청취일 기일 전에 미리 제출된 채권자 이의신청서 등의 내용으로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에게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명하면서 채권자 집회와 의견 청취기일을 속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보수의 지급. 파산 절차가 종료하면 관제인에게 최종 보수 지급하겠죠. 보통의 경우 예납금 중 우선 보수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요. 송달요동 수수 절차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을 최종 보수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예납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소정의 기준에 따라 파산관제인 보수를 산정한 후 채무배당 허가 신청과 동시에 파산관제인 보수에 대한 재단 채권 승인 허가 신청을 받아 파산재단에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죠. 같이 하죠. 기타 회생 절차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파산 절차의 종료. 파산 선고 전후의 단계에서 채무자는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회생 절차 등은 파산 절차에 우선하는 재건형 절차이므로 회생 절차 등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회생 절차 등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 절차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발할 수 있고, 회생 절차 등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파산 절차는 중지가 됩니다. 이제 회생 내지 개인회생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이 중지된 파산 절차는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있으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앞으로의 속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절차 실효의 효과는 인가 결정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효력을 잃은 파산 절차에서의 재단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 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 256조 2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 절차에서의 재단 채권 중 법 583조에 규정한 것만이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회생계획 등 인가결정은 독립된 파산 종료 원인이므로 따로 파산 종결 결정이나 파산 개지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의 실효로 파산관제인이 임무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계산보고 지표를 수집하여 파산관제인이 계산보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종료, 효과에 대해서 다 끝났고 다음부터는 상속재산 파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